4.7 재보궐선거가 오늘로 딱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 서울, 부산, 여야 각 캠프 차례로 연결해서 치열한 선거 분위기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죠. 오늘은 부산시장 선거판으로 들어가 봅니다.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 캠프 총괄 선대 본부장이죠. 민주당 전재수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전재수입니다. 예, 오늘 서울시장 야권 단일 후보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최종 결정됐는데 예상하셨습니까? 예, 전반적으로 추세를 보니까 이제 오세훈 후보가 처음에는 뒤지다가 이제 뭐 좀 추격하는 추세더라고요. 예. 대개의 경우에 그렇게 보면은 추월하게 되는 게 대개의 경우라 오세훈 후보가 아마 승리할 거라고 대략 예상은 했었습니다. 예. 그 지난번 다른 방송에서 이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와 함께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안철수 후보가 패배는 했습니다만은 오세훈 후보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마 겉으로는 열심히 뛸 겁니다. 예. 근데 아마 선거 과정에 또 여러 분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저희 당에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보여주셨던 모습들이 아직도 저희들 기억에 생생해서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안철수 후보하고 무엇을 도모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거 나중에 전부 짐이 된다.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거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예. 지금 서울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서울이든 부산이든 현재 집권 여당이 바라보는 분위기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LH 직원들의 이제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한국토지공사하고 한국주택공사가 2008년도에 통폐합이 되면서 거대 공룡조직이 탄생을 하고 개발이라든지 택지 정보와 관련된 정보를 독점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구조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만 최근 2, 3년 사이에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2008년 통폐합 이후에 지속적으로 아마 LH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걸로 파악을 하는데 이런 등등의 문제 때문에 어떻든 문재인 정부 하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그 부산 시민들 또한 LH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이러한 국민들의 분노를 받아서 정치권이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달라 이런 요구가 또한 많기도 합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LH 문제로 민심이 이반됐다. 이건 누구나 다 이야기하는 문제인데 박형준 후보의 LCT 투기 문제를 그래서 민주당이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이전보다 격차가 조금 더 벌어져서 실제로 부산 바닥 민심이 어떤지 궁금해하는 청취자들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예, 여론조사가 이제 여러 군데서 발표가 되고 있고요. 추세적으로 격차가 더 벌어진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고요. 들쑥날쑥합니다. 원래 여론조사라는 게 원래 그렇고요. 근데 다만 이제 25일부터 법정 선거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부산 시민들께서 이제 이게 보궐선거다 보니까 크게 관심이 없으시다가 요즘 이제 25일 선거운동을 앞두고서 이게 선거 쟁점들이 부산에서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덕 신공항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은 진짜 어느 후보가 돼야 되는지도 쟁점이고 또 무엇보다도 박형준 후보를 둘러싼 의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LCT 자녀들 아파트 두 채 의혹, 자녀 입시 의혹, 국회 양식당인 쿠친하우 의혹, LCT 조형물의 납품 의혹, 또 국정원 댓글 의혹, 또 국회 사무총장 시절 친인척 채용 의혹, 이게 사실은 이게 언론과 또 저희들이 이제 검증을 하면서 이제 드러나는 문제인데 저희들도 사실 이제 정신이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많은 의혹들이 양산이 되면서 부산 시민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이 선거가 여론조사와는 좀 다른 양상으로 전개가 되지 않겠냐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어떤 식으로든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의혹을 짚어주셨는데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LCT하고 그 딸 입시 개입 의혹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박형준 후보의 LCT 특혜 분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두 채나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민주당 김영춘 후보는 자신 그리고 아내, 부모님, 아들 재산까지 다 공개했거든요. 그래서 떳떳하면 박형준 후보도 공개하라 이렇게 공세적으로 나왔는데 박형준 후보 측은 특혜 불법 없었다 이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김영춘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박형준 후보에게 후보자 본인 그리고 직계 좀비 속에 20년치 부동산 거래 자료를 공개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시한이 23일까지였는데 아직도 이 제안에 대해서 아무런 답이 없고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국민들께서 사실은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의 부산시장이 되려고 한다면 지금 가장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국민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이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떳떳하다면은 다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구나 박형준 후보는 LCT 문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부동산과 관련된 의혹들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김영춘 후보, 박형준 후보 두 사람 다 20년치 부동산 거래 자료를 부산 시민들께 정말로 공개를 해서 부산시장에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민들로부터 검증받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또 하나 입시 개입 의혹인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의혹을 제기한 교수의 주장에 근거가 부족하다. 그리고 민주당이 사실 확인도 안 하면서 흑색 선전 마타도에만 올인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흑색 선전에만 올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게요. 이 김성현 교수님은 지금 2008년도에 당시에 이제 홍익대 미대 입시를 하는데 채점위원이었죠. 2008년도에 입시 비리 의혹이 제기가 됐었고요. 더 중요하게는 이 김성현 교수의 정언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일관됩니다. 예를 들면은 당시에 정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청탁을 받으면서 들은 말이라든지 또 상대방의 억양까지 자세하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정언이라는 것이 이렇게 일관된다면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2008년도에 박형준 후보 따님의 입시 비리 의혹이 제기가 됐을 때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 굉장히 석연치 않게 마무리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에 수사검사라는 분이 청와대 쪽을 가리키면서 윗선의 지시를 따라야 된다라고 한 것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박형준 후보는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죠. 자, 이 정도 되면 김성현 교수를 무슨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 가면서 오늘 보니까 5억 원 가까이 되는 민사소송을 걸었더라고요. 근데 박형준 후보가 있잖아요. 홍익대학교에 전화 한 통이면 이거 다 확인 가능합니다. 검증할 수 있는데 왜 이거를 민사소송을 걸고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그런 적 없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합니까? 애초에는 홍익대 미대에 응시조차 한 적이 없다라고 박형준 후보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청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말을 바꿨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저희들이 듣기에는 처음에는 응시조차 안 했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응시는 했다라고 인정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듣기에는 그렇거든요. 홍대 측에서도 당사자가 확인해 오면 확인해 줄 수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그 문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홍익대학교에 전화 한 통이 끝납니다. 근데 이렇게 민사소송을 변호사 선임해서 민사소송 걸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김성현 교수를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지금 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박형준 후보께서 이 부산 시민들에 대한 예의입니다. 선거라는 것이 정책 비전도 중요하고 부산을 어떻게 변화시키겠다라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이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부산 시민들에게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 예의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박형준 후보가 조국 전 장관 문제 터졌을 때 공직자의 도덕성을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게 부메랑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동영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박형준 후보가 있잖아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직자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나오는 LCT 문제부터 모든 문제 이르기까지 왜 박형준 본인에게만 이 엄격한 잣대가 다 알아서 비켜가는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조 전 장관한테 쏟아진 의혹과 뭐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 부동산 투기라든가 입시 미르다든가 가족 문제라든가 뭐 최근에 박형준 후보 아들 호화빌라 문제까지 터졌으니까. 그런데 언론 보도량은 조 전 장관보다 훨씬 박형준 후보가 작습니다. 혹시 의원님 생각하시기에는 언론이 좀 기울어졌다 이렇게 보십니까 혹시? 저희들도 이제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제 언론 취재도 물론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밝혀낸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밝혀낸 것 중에 이제 박형준 후보가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이제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러한 모든 문제점들이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또 다른 거짓말을 낳으면서 박형준 후보가 스스로 양치기 소년이 돼가는 지금 이제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렇다면 부산 지역의 언론이라든지 또 중앙 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대체 이게 합리적으로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의혹들이 몇 가지입니까? 예. 그것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녀 비리에 부동산에 아파트 문제에 또 건물 미등기 문제까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언론의 보도 양이라든지 또 언론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봐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총선 때 민주당이 180석 정도를 얻어서 압승을 했습니다만 부산에서는 완패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민주당 부산에 계신 분들의 당시의 희망은 그래도 득표율은 굉장히 높지 않았냐 이건데 그 득표율이 이번 보궐에도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희들이 1990년 1월 22일 날 3당 합당이 되고 난 뒤에 그때 당시에 우리 후보들의 평균 득표율이 16% 17% 이랬습니다. 예. 그리고 30년을 저희들이 지역주의라든지 또는 부산에서 어떤 경쟁의 정치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면서 지난 총선 평균 득표율이 44%까지 올라왔습니다. 예. 이것은 뭐냐면 그냥 갑자기 올라온 것이 아니고 지난 30년 동안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도전 속에서 바닥을 다지고 또 다지면서 올라온 득표율이 44%거든요. 만에 하나 저희들이 선거 결과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 44%의 득표율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1, 2년 노력해가지고 쌓인 지지율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과 도전, 땀방울이 묻혀있는 지지율이기 때문에 이 지지율은 무너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을 기반으로 선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44%를 기본으로 해서 선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4, 5%만 더 가져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선거거든요. 예. 저희는 충분히 부산 시민들께서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들도 있지만 가덕신공항이라든지 이런 추진력을 부산 시민들이 봐오셨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김영춘 후보 지지해달라고 호소 한마디 하시죠. 부산 시민 여러분, 선거라는 것은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만큼은 저희들이 민주당이 져서는 안 되는 선거입니다. 왜냐하면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통과가 됐고요. 2029년 12월 달에 개항을 하려면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고 국회에서 예산으로 뒷받침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국민의힘의 가장 강력한 정치적 기반이 대구 경북인데요. 대구 경북 의원들 계속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반대를 무릅쓰고 2029년 개항을 통해서 2030 월드 엑스포 부산의 100년 미래를 열어나가려면은 집권 여당 후보 김영춘 후보가 당선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산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었습니다.
부산시장 여당 선거 캠프 만나봤고요. 이번엔 야당으로 가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캠프 부산동행 공동부위원장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조경태 의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우선 국민의힘 후보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단일 후보된 거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 선거 다른 어느 선거 때보다 국민의힘한테 분위기가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워낙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시민들이 하셔가지고요. 예. 여당에 대한 그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 당으로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유리한 쪽으로 좀 작용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래 큰 선거에 4번 연속 국민의힘이 패배했는데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서울, 부산 다 승리하고 대선에 좀 발판을 마련하겠다. 그런 또 전략이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그 보궐선거 서울과 부산을 좀 연거푸 승리하고 이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 정권을 다시 탈환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힘의 어떤 그 지상 그 과제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많은 국민들께서는 어쨌든 이 민주당의 행태, 문재인 정권에 대한 그 행태에 대해서 상당히 좀 반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예. 특히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뭐 씻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큰 실책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뭐 워낙 부산에서 올해 선거를 치러봤으니까 지금 분위기, 부산 민심 분위기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네,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여당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시장의 그 성추행, 성범죄로 인해서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지금 그 보궐선거 하지 않아도 될 그 선거를 지금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서울, 부산 각각 합쳐서 824억 이상의 그 엄청난 그 예산이 아마 든다고들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 시민들께서는 또 서울 시민들께서는 여당에 대한 그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좋은 것 같다. 네. 예. 자, 그런데 민주당에서 끊임없이 박형준 후보에 대한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뭐 LCT 투기 문제, 홍대 입시 비리 문제, 민간인 사찰 의혹, 또 사무총장 시절에 지인에게 특혜 문제, 이런 것들을 계속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네, 물론 네거티브에 대해서 뭐 저희들은 이미 예상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예. 예, 항상 더불어민주당은 아주 좀 약간 좀 비굴하다 할까요? 예. 좀 그런 비겁한 정치 행태들을 계속 보여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시민들께서는 이번 선거가 왜 치러지는지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아마도 그 후보 자신도 직접적으로 아마 대응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예. 시민들이 주는 이 반응들을 보면은 그 선거 때마다 나오는 그 흑색성전, 네거티브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에서 LCT 소유하고 있는 것, 이거를 이제 특혜로 분양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박형준 후보 측에서는 특혜라든가 비리는 전혀 없었다, 불법은 없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불법이나 특혜를 떠나서 LCT를 가족이 2채를 갖고 있다, 그 자체가 조금 민심에는 안 좋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그런 부분도 아마도 참 좋은 질문이신데요. 예. 종합적으로 아마 잘 따져 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시민들께서. 예. 다만 LCT 문제가 갑자기 오래전에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갑자기 이렇게 또 부각되는 것은 시민들은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LH 투기 사건, 최근에 터진 정부의 실책에 의해서, 정부의 명백한 잘못에 의해서 발생한 LH 투기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하나의 또 다른 의도가 아닌가 하는 약간의 이 진정성에 대한 의심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LCT에 대한 의혹 제기가 크게 영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박형준 후보의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이 공세로 나왔고,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최근 며칠 사이에
김영춘 후보의 라임 사태 의혹을 가지고 공세에 나섰더라고요. 네, 아마도 뭐 우리 사회자님도 잘 아시다시피 라임 옵티머스 사건이야말로 정말 그 우리나라 생긴 이래로 가장 최악의 금융 사기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토탈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알고 계시죠? 뭐 구체적인 잘 모르겠습니다. 좀 말씀하시죠. 예, 무려 11조 정도 됩니다. 예. 그 여기에 아마도 작년에 그 이러한 그 뭐 이 검찰의 수사 대상에 뭐 이렇게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걸로 내렸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이 라임 옵티머스 사건은 아직도 검찰의 그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예. 그 확정드려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예. 검찰 조사가 좀 더 깊이 진행된다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도 차츰 밝혀지지 않겠나, 어떤 그 진실 여부가 밝혀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도 뭐 대변인부터 시작해서 의원들이 이 문제를 계속 지적하던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산 시장 선거가 이게 정책 대결이 아니고 결국은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하면서 난타전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비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는 이번에 치러지는 선거는 가덕이나 그 불미스러운 성추행 문제로 발생한 그 보궐선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그 부산 시민들께 좀 사죄하는 마음으로 그 서로가 그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그렇습니다. 정부 여당의 입장을 그 대변해서라도 정책적인 대결로 가야 되는데, 이게 계속해서 이 부분이 그 좀 이렇게 누락이 되고 그 네거티브 흑색 선전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우리 국민의힘당에서는 그 시민들이 왜 너희들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냐, 이런 또 목소리들이 또 있거든요. 예. 그 지금이라도 저는 여당이 여당답게 비록 1년 정도의 임기가 있는 그 보궐선거입니다만은 예. 부산 시민들에게 충분한 그 훌륭한 비전을 제시하고 자신들의 능력을 검증받는 그 정책 대결로 좀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민주당은 정책 중에서도 가덕도 이야기를 가장 많이 꺼내는 것 같은데,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밀고 있다고 할까요? 그런 정책은 어떤 거죠? 국민의힘당에서는 뭐 1년 정도의 그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뭐 획기적인 공약을 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무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야가 공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는 이제 시민들께 충분히 저는 홍보를 잘 하고 있다 보고 있고요. 예. 박영준 후보는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 메가시티의 차원을 넘어서서 메타시티로 가자. 즉, 예. 그 호남까지 아우러서 남부권에 있는 우리 그 지방 도시들이 함께 공존 공생하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역 통합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특히 지방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어쨌든 저는 이 부산을 비롯해서 남부권에 있는 우리 지방 도시에 사는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좋은 일자리와 좀 더 좋은 경제적인 여건을 마련한다면은 저는 국토 균형 발전, 지방 분권 이러한 긍정적인 부분들이 모두가 다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번 선거가 코로나라는 또 미중유 시대에 치러지기 때문에 과거처럼 뭐 유세 차량 동원하고 군중 막 앞에서 유세하고 이건 좀 선거 운동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예, 그런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예, 사실은 후보 쪽에서는 기본적인 아마 유세는 아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최소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코로나 전국이기 때문에 그 대중들을 동원해서 하는 그런 예. 집회는 좀 서로가 좀 자제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뭐 이럴수록 조금 더 우리 당에서는 겸허하고 겸손한 자세로, 하지만 그 문재인 정권이 잘못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의도로 단호하게 또 비판할 거는 비판하는 그런 좀 모범적인 그런 선거 운동 방식이 이루어지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 드린 이유도 결국은 그러면 토론이 좀 중요하지 않겠느냐. 네네네. 그 선거가 지금 보름 남았는데 앞으로 한 7차례 정도 또 토론이 남아있단 말이죠. 6, 7차례 정도. 근데 토론회에서 또 민주당은 끊임없이 그 지금까지 제기됐던 여러 의혹에 대해서 공격을 할 텐데 그런 대비는 하고 있으십니까? 네네. 그동안에 그 상대측 후보 쪽에서는 계속해서 좀 네거티브적인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정책적인 국민들은 부산 시민들은 왜 내가 부산 시민이 되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정책 토론회가 좀 몇 차례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선거가 네거티브전으로 흐르게 되면 투표율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보궐선거는 아무래도 투표율이 본선거보다는 낮은 건 예. 당연한 거고요. 예. 다만 이번에는 서울시장 선거 보궐선거와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같이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궐선거보다는 투표율이 다소 좀 높아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네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투표율이 높고 낮으면 유불리는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투표율이 아무래도 낮게 되면은 조직적으로 좀 투표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예. 그 부분은 아마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근데 투표율이 높아지게 되면은 일반 시민들, 즉 중도층에 있는 그 무당층들도 투표장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조직력에서 조금 불리한 야당 후보에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으로 박형준 후보 지지해달라고 청취자분들께 호소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박형준 후보께서는 그동안에 아마 TV 토론을 보신 시민들께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시민운동가 국회의원 그리고 청와대 수석까지 여러 자리에서 경륜을 쌓은 준비된 부산시장 후보입니다. 우리 박 후보가 시장으로 꼭 당선되어서 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이 정권 그리고 또 부산시의 시정을 좀 정상화시켜내서 이념을 넘어서는 부산 시민들이 좀 더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의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